지금 크게 나누면 언어적, 두뇌적 인공지능과 피지컬적 인공지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피지컬 인공지능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자율주행, 그리고 뭐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세 번째는 뭐 드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그런데 지금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평면상의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 뒤, 양, 옆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움직이죠. 근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위, 아래, 고도차, 높이, 높낮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손으로 무언가를 짚거나 아니면 바늘을 짚거나 실로 꼬매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자동차가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 손을 앞뒤 양옆 손가락을 이 수많은 관절과 내 팔과 이런 것을 조절하는 그 난이도는 자동차가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수백 배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테슬라와 화웨이 자율주행을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모든 계산, 모든 생각은 영상 이미지에서 인공지능으로 사고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뇌의 이 자율주행의 역량이 거의 90% 이상이 몰려있죠. 95%, 90% 이상이 몰려있고, 현재 중국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두뇌로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사고를 하고 결정한다기보다 외부에서 그러한 주행을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최종 답안을 받아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에서는 이 자율주행을 비교하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곳에 있어서 인공지능 성능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중국 자율주행의 특이한 점은 복잡한 대도시의 도로 환경에서도 되는 것이 더 한적한 중소도시에서도 되지 않습니다. 더 단순하고 더 교통량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이거는 테슬라와는 되게 다른 양상입니다. 테슬라는 대도시에서 되는 거면은 중소도시에서도 되고 산길에서도 되고 흙바닥에서도 됩니다. 근데 중국 자율주행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 모습은 그 차량이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위한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고정밀지도였고, 지금은 고정밀 위치 특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이두 첨단 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차량이 주행에 필요한 주요한 결정적인 정보를 차량 자체 내 두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와야 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인공지능의 그 성능의 차이가 상당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 내용들은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km 정도 운행을 할 건데, 여기 코너에서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멈추죠. 되게 단순한 도로인데 멈춰버립니다. 일단 테슬라 왼쪽 위에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약 10km 구간에서
딱 한 번 개입을 합니다. 그 한 번 개입이 뭐 때문인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자율주행을 작동을 했죠. 그런데 또 멈췄습니다. 또 개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더 복잡한 대도시에서도 됐기 때문에 더 단순하고 교통량도 적은 이 중소도시에도 됩니다. 근데 화웨이는 안 됩니다. 더 단순하고 더 그런데. 빨리 돌리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미리미리 움직인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가능한 한. 이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1차선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미리 2차선에 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게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좌회전 차선에 가 있는 겁니다.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대도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중소도시에서는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내비의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여기서는 유독 이럽니까? 중소도시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안 그러는데 더 복잡한 교통량도 많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빨리 돌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이제 중앙선이 아닙니다. 터널은 실선이었고 이제 점선으로 되고 얘를 추월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왜 이럴까요? 왜 대도시에서는 좀 더 잘하는데 대도시에서는 이렇게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테슬라랑. 이 정도까지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중소도시라든가 산길이라든가 흙바닥에 이런 데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별거 아니죠. 그냥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못해서 경고 들어왔었죠. 개입하라고. 그래서 개입해서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더 쉬운 도로 상황에서, 왜 더 교통량도 적은 이러한 너무나도 쉬운 상황에서 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이상한 모습을 보면은 얘는 인공지능이 부족하다. 무언가 외부적인 코딩 혹은 외부적인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게 여기에서는 좀 안 된다. 물론 예전에 고정밀 지도를 썼을 때보다는 나아졌을지언정 그 나아진 것도 인공지능의 발달이라기보다 고정밀 지도에 비하여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좀 더 좋은 정보를 받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복잡하고 교통량 많은 대도시에서도 테슬라랑 비슷하던 게 이런 중소도시나 산길이나 흙바닥에서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는 것. 그만큼의 격차가 인공지능의 격차겠죠. 대도시에서의 인공지능의 격차는 부수적인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메꾸었지만 우선순위가 대도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근데 그게 이렇게 중소도시나 산길이나 흙바닥에서는 없다 보니 혹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겠죠. 여기서부터는 테슬라와 구간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또 우회전을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회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또 개입을 하게 되고요.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 더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에서도 제대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화웨이 자율주행은 왜 산길이나 중소도시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가? 두뇌에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두뇌 외에 무언가 다른 차이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가는데 그냥 또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렸죠. 그냥 꺼집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죠. 빨리 돌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짝 추월해서 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코스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코스 달라지기 전까지는 테슬라는 한 번 무엇 때문에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개입을 했었고 근데 이 화웨이는 총 5번을 개입을 했었고 그 이후에 2번을 더 개입해서 총 7번을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입을 하는 그 난이도와 환경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쉬운 곳에선 보다는 어려운 곳에서 더 바보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곳에서는 뭔가 테슬라랑 별 차이가 없거나 테슬라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더 쉬운 곳으로 오니까는 교통량도 없고 도로 상황도 더 간단한데 더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상당한 바보가 돼버렸죠. 그 유형들 보시면은 되게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바보가 되는 정도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좀 더 바보가 되고 중소도시보다 산길이 더 바보가 되고 산길보다 이제 흙바닥이 공사 지역이 더 바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소도시가 외부의 데이터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공지능의 그 능력 외에 다른 어떤 부수적인 그 도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도라도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냐? 그냥 인력이 엄청나게 많고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다 인력을 갈아 넣는 거 아닌가?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만 할 뿐이고 그 이유는 개발진에서 알려줘야겠죠. 근데 개발진은 안 알려줄 테니까 뭐 항상 자기들은 독보적이니까 세계 제일이니까 알려줄 생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사항은 이번 영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고도차가 있는 상황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높낮이 구분에 되게 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태까지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지턱, 도랑, 고도차가 있는 커브, 그러니까 산길 커브들, 그리고 또 산길, 그리고 공중에 있는 사물, 이 무언가 위아래로 존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와 뭐 이런 것들, 깊이와 높이가 존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지, 이해, 인식 이런 이해 능력이 되게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공간을 이해하는 것,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이해 능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공지능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지요. 또 사물인식, 이해 능력이 약하지요. 큰 나뭇가지, 돌덩이 뭐 거의 피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봤던 영상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에서는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를 피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터리 10번 중에 8번은 꺼지고 2번은 멈칫 그리고 로터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되게 작은 그런 구간이었고
그나마저도 5km, 시속 5km 이하로 운행을 했죠. 현재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정확히 수치적으로, 인공지능의 역량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근데 단지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냥 보기에, 이 정도 차이는 상당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또 어떤 인공지능 칩 하드웨어를 또 수출하는 걸 더 제약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수입을 해야 되는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하드웨어를 제대로 조달을 못하게 미국에서 막고 있으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그런 하드웨어를 제약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냥 역량의 차이, 두 개가 다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을 보면은 지금 그나마 자동차의 인공지능은 평면상의 인공지능이죠. 지금 크게 나누면 언어적, 두뇌적 인공지능과 피지컬적 인공지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피지컬 인공지능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자율주행, 그리고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세 번째는 드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평면상의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 뒤, 양, 옆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움직이죠. 근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위, 아래, 고도차, 높이, 높낮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손으로 무언가를 짚거나 아니면 바늘을 짚거나 실로 꼬매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자동차가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 손을 앞뒤 양옆 손가락을 이 수많은 관절과 내 팔과 이런 것을 조절하는 그 난이도는 자동차가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수백 배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범용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테슬라 같으면 그록을 그냥 컴퓨터 내부에서 쓰는 것 이상으로 자동차에도 적용시키려고 하고 로봇에도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피지컬 AI도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쓰여지고 계속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미래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좋게 봐서 자율주행에서 인공지능으로 해결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 부차적인 어떤 정보의 제공, 바이두 첨단지도, 초정밀 위치 특정 기능, 이런 라이다 이런 등등등을 해서 자율주행을 이룬다고 할지언정, 그게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럴지언정 그 다음 단계인 휴머노이드 개발에서는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것이고 그때부터는 인류의 능력으로는 인공지능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미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엔드투엔드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걸 적용시키고 작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작동되고 있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대도시는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중소도시나 산길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